오늘 저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낮은 출생률은 매년 태어나는 아기들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에 대한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첫째, 한국은 생활비가 꽤 비싸고 특히 도시 지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택은 비싸고 교육비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부부들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가정을 꾸리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은 해가 지남에 따라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곧 아이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들의 직업과 개인적인 관심사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꾸리는 것보다 여행, 교육 또는 취미를 우선시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한국의 전통적인 성 역할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여전히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경력 향상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가족을 갖는 것과 성공적인 직장 생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고령화 역시 저출산의 한 요인입니다. 한국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가지라는 압박감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많은 나이든 한국인들은 더 독립적이 되었고 그들은 노년의 자녀들에게 부양을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도록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출산, 육아, 그리고 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여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정부는 또한 기업들이 유연한 근무 제도를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육아휴직을 제공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시킵니다. 게다가 정부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성들이 직업을 추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들이 있고 정부는 직장에서 양성 평등을 장려해왔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여 그들이 아이를 갖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도록 장려하기 위해 사회 변화를 촉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공원, 어린이집, 그리고 양로원과 같은 더 많은 가족 중심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더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행동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가족을 위한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전통적인 성 역할을 바꾸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정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